가장 큰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새로운 거를 먼저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컸어요. 나는 맨날 새 거를 뭔가를 하기 원했던 사람인데 그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그림만 그릴까 그랬던 생각에서 화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뭐 마음가짐 혹은 그런 어떤 성향들이 저한테도 그때부터 계속 싹 통해서 회화를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는 이정은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홍콩에 있는 오라오라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개인전 준비에 지금 거의 막바지인 것 같아요. 엄청 좀 바쁘시겠네요. 네. 작업들 이제 마르는 것도 봐야 되고 이제 운송하기 전에 이제 또 챙겨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작가님 작업들이 예전에는 사실 마트 작업? 네. 상당히 마트를 어떤- 소재로 한 네. 그 작업들하고 지금의 작업은 상당히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변화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충격 때문에 한 번에 바뀐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제 성격 자체가 큰 충격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고 그것이 왜 바뀌어야만 되는지를 계속 약간 검증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다 했을 때는 확 뒤집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돌다리도 두드러가는 네, 스타일. 계속 100가지 질문이 있으면 50개가 될 때까지 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확 그때는 완전 뒤집어지는 아.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행동을 생각보다 바꾼다 혹은 하기 전에 되게 오래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거를 스스로 많이 질문을 하고 그게 확실하다 싶을 때 바뀌는 거라서 이미지는 멀리서 보면 또렷한데 가까이서 보면 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그 명제 때문에 사실은 방식을 계속 못 바꿨거든요. 근데 내가 담고자 하는 거는 그 명제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전에 회화로는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명제 자체를 깨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오히려 내용에 맞춰서 스타일을 완전 바꿔야 되겠다. 그것도 그 방식으로 다 해보고 나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바꾼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명제,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방법적인 것들은 네. 사실 문과보다는 약간 이과 쪽에 좀 어울리신 것 같은데. 이과를 나온 건 아닌데 제 성향 중에 제가 되게 굉장히 이과적인 거랑 굉장히 문과적인 혹은 이걸 감정을 문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간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정말 굉장히 감정적인 거죠. 약간 결단력도 좀 있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전에 어쨌든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놓고 새로 시작하는 건데 근데 새로 시작하는 거긴 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제 회화로 담을 수 있는 것과 회화로 담지 않아도 될 것을 사실은 구분을 하는 거였어요. 그 전에 작업들은 이제 내용은 소비사회와 이제 마트, 상품 그런 것들이었지만 아무래도 내용적인 것들을 회화로 그냥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면 저라는 정체성도 화가는 아니었고요. 이제 비주얼 아티스트 혹은 뭐 아티스트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담는 매체가 단지 회화일 뿐이에요. 지금 작업으로 바뀔 때는 제 마인드가 화가가 되겠어. 마인드 자체가 아예 바뀌었어요. 좀 더 깊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한 매체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오히려 매체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회화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오히려 이제 들어간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매체에 또 맞춰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자연이란 거에 또 맞춰서 매체와 소재 자체를 깊게 들어간 거죠. 감정의 변화가 딱 생겼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감정도 많이 바뀌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인간성이 많이 바뀌었다. 이전엔 조금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인간이지만 내가 인간인 걸 좀 많이 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네,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루는 내용 자체가 사회적인 거다 보니까 약간은 시니컬한 것도 굉장히 있고 예를 들면 그때는 작업이 망가지면 되게 막 바르르 떨면서 그랬는데 지금도 물론 작업이 망가지면 사실 되게 속상해요. 진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바뀐 건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 약간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작업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그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네. 똑같은 건 그때도 저 자신을 분석을 했고요. 지금도 저 자신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건 그때는 아무래도 대학원 때부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새로운 거를 먼저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컸어요. 저희가 미술사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저희 교육 받다 보면 아무래도 서양 미술사 자체가 계속 과거를 이렇게 부정하면서 대부분 오잖아요. 대부분 미술 사조를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남들이 해보지 않은 거에 깃발을 꽂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뒀어요. 그래서 미술사적으로. 네, 미술사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저는 새로운 걸 계속 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것에 굉장히 큰 가치를 줬어요. 근데 제가 계속 작업을 하고 나중에 마트에 쌓여진 물건들이 건물이 되면서 뒤에 하늘이 배경이 되면서 내가 진짜 쫓아가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뭔가 궁금한 이미지는 자연에 있구나라고 느꼈을 그때쯤부터는 저 자체도 약간 좀 충격인 거죠. 나도 결국 인간인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도 좋은 게 좋은 거여야지 새로운 게 새롭다고만 해서 나한테 의미 있는 건 전혀 아니구나. 물론 저도 새롭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론 그래서 뭐 근데 나라는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잖아. 예전에부터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난 이게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처음을 나는 표현할 거고 내가 만난 처음이지만 얘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좋은 거라면 좋은 걸 나의 방식으로 새롭게 보여주고도 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시각 자체도 바뀐 거죠. 우리가 항상 문학이나 예술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거 구닥다리 아니잖아. 나는 맨날 새 거를 뭔가를 하기 원했던 사람인데 그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그림만 그릴까 했던 대학 때 그랬던 생각에서 화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뭐 마음가짐 혹은 그런 어떤 성향들이 저한테도 그때부터 계속 싹 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사실 이제 좀 더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었네요. 현실도 현실인데 책에서 본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미술사적인 그런 거. 책의 현실에는 있지만 내 주변의 삶과는 어떻게 보면 연결이 덜 된 거죠. 그림을 그려서 뭔가 내가 살아가려면 네. 적어도 뭔가 미술사적으로 내가 뭔가 이름을 날려야 되고 그래야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게 많았는데 네, 그런 게 좀 많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작업을 넘어가면서 이거는 현실 내가 계획한 건 다르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그림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글하고 그림은 글자가 다르다는 건 의미가 다른 건데 왜 달라야 되냐. 얘가 할 수 있는 걸 얘가 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 지점을 자꾸 파고 싶은 거죠. 늘 물음표를 던졌네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가 뭘 시켜도 왜 맨날 왜 그냥 그게 약간 조금 성향이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왜가 사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한테 물음을 던진다는 스스로 게. 호기심을 갖고. 이전의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회화에 담아서 보여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약간 잘난 척할 수도 있죠. 너네 이런 거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대학생 때. 약간 좀 관객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거죠. 관객 약간 시니컬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 알아야 내 그림 볼 수 있어. 뭐 약간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의 작업을 하면서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이 우리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객들도 일단 이 대상에 관심도 있고 다들 경험한 것들이고 굉장히 나한테는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소통이 또 잘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물론 그거는 그분의 고유한 경험이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딱 맞는 그 지점이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회화에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가님한테 가장 큰 그 깨달음? 맞아요. 그림 그리면서 인간됨을 찾고 인간됨을 찾고 회화가 인간을 만들어 가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좀 요즘엔 좀 모든 게 다 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른 매체는 아직도 이제 기계가 그런 것들 해줘도 되고 해야만 되는 것도 있지만 회화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회화 적어도 제가 지향하고 있는 회화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식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작가님한테 또 이렇게 네. 삶 자체가 또 그렇잖아요. 네. 그 전에 작업은 사실 어떻게 계획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하게 보면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기 네. 때문에 작업을 재현하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그 잘 계획대로 안 돼요. 음. 맞으세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현실에 더 다가간 작업이 된 것 같네요. 거의 사람 인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은 해요.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계획을 짜잖아요. 삶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해요. 내가 무엇을 그리겠다면 내가 어떤 색을 쓰겠다. 라는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 자체가 삶을 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근데 언제나 변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변수가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끌고 나가서 정말 좋게 만드느냐가 사실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이 계속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전은 다르니까. 기술 가지고 정말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지? 하면서 그거를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신나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작가님 작품 보면, 지금의 작품 보면 사실은 이제 일반인이 봤을 때는 네. 뭐 야, 자유롭게 했네 뭐 이렇게 네, 할 수 네, 있겠지만 네. 진짜 자유로운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과 네. 계획적으로 자유로운 거 표현하는 건 음.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 성격을 딱 이렇게 넣고 보니까 네. 이게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을 할 때 100% 계획을 짤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그게 계획이에요. 무계획도 계획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작업을 처음 할 때 제가 드로잉도 했었어요. 근데 드로잉을 하고 이거를 하니까는 물질이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절대 그렇게 얇고 그런 표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건 저는 기운을 담고 싶은데 무언가를 보고 그린다는 것에 제 기운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기운이 빠져버려요.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재현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재현하는 쪽으로 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불확실성이나 그거 자체를 계획으로 둔 게, 그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는 게, 계획은 머릿속으로는 혼자 하지만 손으로 직접 하면은 이미 기운이 빠져나간다면서 그 다음에 최대치로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 색감이나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전히 몰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저는 최대한 그렇게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사수하는 거죠. 사수해서 내가 이거에 빠져서 즐겁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제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고서 같은 그림. 왜냐면 내 생각을 정말 한치도 틈없이 이렇게 작업을 엣지부터 시작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 계획이 아닌 어떤 우연성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작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성까지도 아예 계획에 집어넣고. 네. 그렇죠. 표현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 몸짓에 의해서 나온 터치가 좋아서 뭐 그런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계획은 룰을 세우지만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쉬운 줄 알고 작가들이 다들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중독? 너무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배고픔도 모르고. 제 성격상 저는 배고픈 걸 모르진 않습니다. 배고픈 걸 알아서 작업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당연히 일도 했지만 작업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했죠. 뭐 학교 강의도 했고, 뭐 당연히 이제 미술 이제 가서 입시생도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의 작업으로 바꾸면서는 사실 물감 값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이 없이는 이 작업을 실험조차 해볼 수 없다라는 이제 계산이 들면서 일을 더 열심히 했죠.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애들 가르치는 일들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새로 작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정말 남들보다 2배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스토리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작업에 작가님이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네. 바뀌었던 그 과정도 그렇고 상당히 깊숙이 들어간 거잖아요. 저 나름대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와서 볼 수 있는 거고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예술, 저도 항상 많이 고민해요. 예술도 고민하고 미술은 뭘까, 또 회화는 뭘까. 제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게 세상의 사람들과 통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예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남고 싶으세요? 그것도 많이 고민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마음이 변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뭐 그런 얘기죠. 우리가 20대 때 순수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작업에 대한 순수성을 가지면서도 전문성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 그 호기심 가진 어떤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나이대마다 그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또 제 작품이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하면서 정말 잘 담는 작가. 잘 담을 수 있는 작가. 기대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야죠. 저도 오늘 작가님 만나가지고 또 다른 우주를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작업도 또 응원하고 같이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해요. 네네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